네, 주요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네트워크 현장인인데요. 오늘 서울과 영서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는 날인데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했죠? 네, 오늘이 10차 변론입니다. 오늘 헌재 변론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도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헌재 변론은 주요 증인, 핵심 증인들이 다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헌재에 출석한 증인은 3명입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각각 2시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모두 신청한 쌍방 증인입니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가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2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관심이 가는 건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이제 막 신문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조 청장은 그간 출석을 거부해서 구인장까지 발부했다가 오늘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헌재 변론에서 조 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다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는 검사 탄핵 변론, 대통령 9차, 10차 변론, 또 총리 탄핵 변론 등 매일 강행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일 재판을 하면서 결과를 내는데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만을 드러내면서 중대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협의회가 열렸었다죠? 여야정 대표가 국정수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정말 어렵게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주 50시간 근무 특례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나 또 추경 예산, 또 그런 것들이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오후 5시에 만남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의제들이 한번 만나서 금방 해결을 볼 수 있는 주제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만남 자체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에 다들 참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답답한 현실이군요. 자, 강원도 소식 알아보죠. 지난밤에 강원도민의 중앙회 총회가 있었는데 신임 회장이 취임했다고요? 네, 강원도민의 중앙회가 어제 저녁 서울에서 신년 인사회를 겸한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강원도민의 중앙회는 도내 출향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고 어제 새로 회장도 뽑았으니까 정말 새 출발을 하는 셈입니다. 네, 어제 정기총회에서는 5년간 일했던 김천수 회장이 이임하고 홍장표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강원인에는 원주 출신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홍천 출신 김창묵 동찬기업 회장, 강릉 출신 최옥일 임팩 회장이 선정돼 수상했습니다. 회장 취임도 축하할 겸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도 나누는 자리였는데 예년과 달리 김진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민회를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고 있어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전임 김천수 회장이 재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이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금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회 중앙회 설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요. 앞서는 김천수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항고심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도민회 중앙회는 회장 자격에 대한 시비나 신설법인 설립 무효 주장은 근거 없는 분열 획책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또 따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 입장이 애매해졌는데 일단 강원도는
도민회 중앙회의 법적 지위가 안정될 때까지 도민회 중앙회를 통해서 추진했던 출향 도민 관련 사업을 당분간 직접 맡아 할 계획입니다. 도민회가 강원도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조직인데 이런 내용을 보는 시각이 고울 수가 없겠죠. 빨리 수습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서지사 이번엔 연결해 볼게요. 윤수진 기자. 네, 영서지사입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 유출 사고가 터졌다고요. 고등학생에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유출된 건 이제 고3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 총점입니다. 교사의 실수로 학급 단체 메신저에 문서가 배포됐습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성적 유출이 발생한 건 지난 12일입니다. 담임교사는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 반편성 확인용 자료를 올린 거였는데 원래 비공개 처리돼야 했을 내신 성적까지 실수로 같이 공개된 겁니다. 문서는 한창 성적에 예민한 예비 고3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학교는 유출 다음 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고요. 문서 같은 경우는 암호화나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해서 우리 교내에서 같이 유통되는 학생 자료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심지어 이 학교에선 지난해 이맘때에도 전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반배정 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학년 전체 성적이 유출된 건데요. 당시엔 자료가 2차 가공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년 새 한 학교에서 2번이나 같은 일이 발생한 만큼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춘천도 그렇고 주변 지역에 보면 불법 현수막들이 참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주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요? 네,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뒤숭숭해지면서 정치적 현수막이 앞다투어 게재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 2.5m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규제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거는데 아마 규정을 잘 모르고 거신 것 같아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이런 정치 현수막에 더불어 상업용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단속반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1,500장이 넘습니다. 이런 작업에 매년 1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끈이 끊어져 갖고 차량으로 덮친다던가 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려서 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리도 문제. 일부 재사용을 한다곤 하지만 대부분 쓸 데가 없어 그냥 소각됩니다. 원주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정 게시대 5곳을 신규 설치하고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서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